자, 이어서 우리는 기초 인문 강의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3강은 교재 페이지 5페이지 2번, 위에 2번 허가 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축 허가의 취소. 이게 뭐냐면 허가를 받았으면 착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허가를 받아놓고 한 5년 동안 계속 놀고 있다. 그러고 다시 진다면 이상하죠. 그래서 과연 허가 받으면 몇 년 내에 짓기 시작해야 되냐 그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통 몇 년 내에 짓기 시작합니까?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2년 내.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보통은 2년이고 다만 괄호 열고 공장인 경우는 좀 오래 걸리겠죠. 공장은 몇 년이고 3년 내에 해야 되고 지나가죠. 보통 건물은 2년 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내에 착수하라고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내에 착수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1년 더 늘려줬어요. 그래서 2년 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더 여유가 있어요. 다만 공장은 3년이고. 또 두 번째, 어쨌든 2년 내에 안 하거나 3년 내에 안 하면 취소해버립니다. 허가가 취소돼 버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취소해요. 두 번째, 위 기간 내에 착수는 했지만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됐을 때 그때도 취소해야 되고. 세 번째, 일단은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 신고하기 전에 착공 신고 보통 아까 몇 년 내에 한다고 그랬죠? 아까 1년 내에 해야 되겠죠? 2년 내에 해야 되겠죠? 이거 2년 내에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나 공매를 해가지고 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땅이 넘어가 버렸어요. 남이 땅이 있단 말이죠. 근데 6개월 내 6개월이 경과도 넘어간 다음에 다시 뭐 땅을 회복하든가 다시 사든가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없는 거예요. 남이 땅 돼가지고. 그러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남이 땅 됐으니까 6개월이 지나도록. 그럴 때도 역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1번이 가장 중요하죠. 몇 년 내에 착수한다고요? 2년 내에 착수합니다. 다음은 공장 3년 내고. 그런데 그 2년인데 요거 1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바로 위에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몇 년까지 가능하다? 최고 보통 건물은 3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허가받았으면 3년 내 한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됐고. 가건물.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허가받는 거 있게 또 하나는 신고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있고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이 있고 또 하나 뭐다? 신고 대상이 있다.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가건물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구한테 갈까요? 자, 가건물 만들어도 역시 행정관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얘기했죠. 이 건축법에서는 거의 다 90% 이상이 뭐냐면은 그분들한테 가면 돼요. 잘 모르면 그분들 그러면 거의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가건물 허가받으러 누구한테 갈까요? 그분들. 신고하러 누구한테 갈까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군데? 거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시장 이렇게 되죠. 우리 이제 앞에 선생님들은 좀 이제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아 보니까 딱 보니까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봤는데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허가하고 신고인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허가에는요 반드시 무슨 말이 보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자, 삼계탕이다. 여기도 유명한 삼계탕집 있죠, 여기 그죠? 사람 되게 많은 데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네. 저도 1년에 몇 번 가서 먹은 적 있는데, 삼계탕은 기본적으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삼계탕 시켰어요. 딱 왔어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닭이 보여야 되죠. 그렇습니다. 쉽게 대답하세요. 닭이 보여야 됩니다. 닭이. 여기 허가받는 가건물은 뭐가 딱 보이냐? 군계획. 도시 군계획이라는 말이 보이면 허가 대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봅시다.
도시군객시설 예정지에서 가건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으라. 그러니까 이 도시군객시설이 뭐냐면 거기가 도로 예정지고 공원 예정지란 말이죠. 주차장 예정지예요. 여기다가 마음대로 짚어가 내다 나중에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미리 뭐 받으라고요? 이런 데는 중요한 거니까 허가를 받거라 그 뜻입니다.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가건물은 허가 받았던 신고했던 어차피 나중에 뭐 할까요? 가건물은 나중에 쉽게 철거하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허가 내줄 때 조건이 있어요. 니은입니다. 니은이 허가 내주는 조건입니다. 누가 허가 내주는데? 그분들이 내주는데 조건이 있다. 그 뜻입니다. 보면은 A, B, C, D가 아닌 이상은 A, B, C, D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허가 내줘야 돼요. A나 B나 C나 D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A에 뭐 걸려? A가 뭐냐? A. 국토부에 따른 64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도시군계획이 자세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도시군계획이 자세하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언제 몇 년도 8월 달에 도로가 몇 미터 도로가 생깁니다. 이런 데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억입니다. A입니다. A. 자세하게 계획 세워지면 안 된다. 두 번째, 몇 층 이상 안 된다. B번. 4층 이상 안 된다. 그럼 결론 반대해서 가면 몇 층 이하는 괜찮다. 3층 이하는 괜찮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4층 이상은 안 되지만 3층 이하는 내줄 수 있어요. 3층 이하는 내준다. 그 뜻이고. 세 번째, C번. C번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 전박이가 모두 몇 개 있죠? 모두 전박이가 4개 있죠? 이 전박이 4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내주는 경우예요. 전박이 4개는 허가를 내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박이 4개는 허가 내줘요. 허가 내줍니다. 첫 번째 전박이. 여러분들, 가건물은 아주 튼튼해야 될까요? 대강 튼튼해야 될까요? 네? 대강 튼튼해야 돼요. 왜? 나중에 철거할 거니까. 너무 튼튼하면 철거하기 아주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의하세요. 말장난 문제.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일 것, 아닐 것? 아닐 것. 이거 살짝 일 것 그러면 함정 문제. 아시겠습니까? 너무 튼튼해도 안 돼요. 두 번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년 이내 일단 해줍니다. 허가받은 거. 근데 연장된다 안 된다 옆에.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연장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도시공객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도로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로공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연장해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간선설을 위해서 전봇대 세우고 수도관 묻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관을 묻거나 인제서 와서 뭐 전기를 갖다가 전봇대 세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어차피 이건 나중에 처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분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분양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상가 지어놓고 살짝 분양하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몇 년 되면 철거하러 오는데 3년 내에 철거하는데 보통은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되는 경우에 그래서 요걸 지키면 돼요. 동그라미 D, 영어 D. 이건 별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 여기까지 허가 대상이었어요. 이제 뭐냐? 신고 대상. 신고 대상 들어갑니다. 신고는 말이죠. 첫째, 거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것이 바로 신고 대상 가건물이에요.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가 바로 여기 신고에 들어가요. 모델하우스를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모델하우스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건축법에서는 여기 견본주택이라고 불러요. 견본주택이라고 합니다. 견본주택. 예.
또 아파트 공사할 때 옆에 사무실 같은 거 짓잖아요. 그죠? 임실이 지어놓잖아요. 그죠? 또 경비실 같은 거 있죠?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다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존치 기간입니다. 몇 년일까요? 존치 기간은 거기? 신고도 3년이다. 3년이다. 3년 이내입니다. 근데 공사용 가건물인 경우다. 그럴 때는 3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공사하는데 옆에다가 가건물 지어놨거든요. 인부들 숙소 같은 거. 아파트 공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는 거기 그 완료일까지 기간,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6페이지에 허가와 건축 절차, 공사감리입니다. 공사감리. 감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거죠? 그 감리자는 말이죠. 똑똑해야 될까요? 멍청해야 될까요? 똑똑해야 되겠죠. 뭘 알아야 감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감리자를 누가 정해주느냐? 누가 감리자를 정해줍니까? 원칙적으로 건축주, 건물 짓는 주인 있죠? 건축주가 정해줍니다. 건축주가 정해준다. 건축주가 정해준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하니까 감리자가 누구한테 돈 받을까요? 일했다고? 건축주한테 받겠죠. 그러니까 감리자가 누구 눈치 볼까요? 건축주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 소규모 건물로서 조그만 건물이에요. 건축주가 직접 짓거나 분양하는 건물은 요거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하면 안 되고 누가 정해준다고요? 관공서인 허가권자가 정해줘요. 허가권자. 아까 허가권자 누가 원칙이라고 했죠? 그분들이라고 했죠? 노원구는 노원구청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소규모 건물의 감리자를 갖다가.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감리자들은 돈 벌려고 서로 달려들겠죠? 그건 노원구에 서로 노비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냐면 노원구 건축 그 과에서는 아예 이 명단 있죠? 명단을 뭐 추첨하든 해가지고 쭉 순서를 정해가지고 무슨 감리회사, 무슨 감리사 이렇게 쭉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아예. 예,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뒷구물 해가지고 야, 나 일 많이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허권자가 정해줄 때 있으니까 이런 거 소금 먹으면. 그래서 아예 미리 명단 같은 거 쫙 해가지고 추천 같은 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뒷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새로 생긴 제도예요. 이거. 소규모 건물은 허권자가. 옛날에는 다 건축주가 다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두 번째 감리자입니다. 그럼 감리자는 똑똑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세우냐 감리자는 거기? 일반적으로 기업, 건축사를 세웁니다. 건축사. 건축에 대해서 좀 잘 알겠죠? 건축사를 감리자를 정하는데 어떤 경우를 감리자하냐? A. 허가받는 거. 허가받는 거는 감리자를 갖다가 건축사 세웁니다. 근데 괄호 열고 신고 대상은 감리자 안 세워도 괜찮습니다. 아까 허가 신고 있었잖아요. 허가받는 감리자 세워야 됩니다. 신고는 안 세워도 괜찮아요. 조그맣게 하는 건 안 세워도 괜찮아요. B번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할 때도 역시 감리자를 세웁니다. 누구를? 건축사로. 그런데 니은 다중이용 건축물. 이건 굉장히 큰 건물들입니다. 큰 건물가 아니라 여러 사람 쓰는 건물은 요거는 좀 더 격이 높아요. 그래서 누굴 시키냐면 건설기술용역업자. 이게 전문회사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갖다가 시키거나 또는 건축사를 시키는데 다만 이때 건축사는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괄호 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만 건축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굴 시키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시켜야 돼요. 왜? 큰 건물 같은 거는. 다만 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있어서 시공자 본인이거나 계열사를 시키면 안 돼요. 왜? 봐주니까. 건설기술용역업자 생길 때 공사 시공자가 본인이거나 또는 계열사를 갖다가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봐주면 안 되니까. 이어서 괄호 2번 사용승인. 사용승인 들어갑니다. 자, 사용승인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지금
주택법 배우고 있습니까? 건축법 배우고 있습니까? 건축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이게 비교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주인을 뭐라고 그러죠? 건물 짓는 자를 금방 건축주. 그렇지, 건축주. 우리 여선생님 건물 지어봤나 보다. 건축주 금방 나오는 거 보니까. 건축주 이게 딱 말씀하는 거 보면 딱 금방 느껴져요. 건물 좀 많이 지어봤거나 뭐 건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건축주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면은. 다음 주택법은 뭐라고 하면 주택법에서 아파트 같은 거 짓는 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택법 아파트 같은 거 단지 같은 거 짓는 주체를 뭐라 하냐면 건축주로 안 부르고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주체 될 때도 있고 건설회사가 사업주체 될 때도 있어요. 사업주체. 자, 그럼 건축주가 이제 건물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공서 가죠? 가서 뭐 받죠? 뭐 받는다고 그러지 아까? 허가나 뭐 받죠? 신고를 받죠? 허가나 신고하게 되죠. 반면에 아파트 같은 건 단지 같은 건 뭐 받으러 가냐? 허가 받으러 가지 않고 뭘 받으러 간다고 하냐면 건축법 허가나 신고했잖아요. 그죠? 여기 뭐 받냐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받으면 착공해야 되겠죠? 착공 보통 몇 년이죠? 아까 이거? 보통 여기? 2년 플러스 1년. 이거 연장 1년 했죠? 이거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파트는 말이죠. 아파트는 기간이 좀, 이건 이렇고, 아파트는 기간이 좀 길어야 되겠어요? 더 짧아야 되겠어요? 착공 기간이. 준비 기간이 많으니까 더 길어야 되겠죠? 요즘 5년이에요, 5년. 5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됩니다. 5년. 5년 줘요, 아파트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됐어요.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이 빌딩을 졌다. 이 빌딩 졌잖아요. 그죠? 이 빌딩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려고 그러면 그냥 쓸까요? 뭔가 받아야 될까요? 관공서 가서. 뭔가 받아야 되겠죠? 그걸 뭘 받는다고 얘기한다? 건축법상 뭘 받는다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준공 그러잖아요. 준공 인가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상 용어고 건축법상 용어는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해요.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건축법에서는. 그러면 지금 롯데월드 2 다 지었잖아요. 그죠? 뭐 받았을까요? 사용 승인 받았겠죠? 누구로부터 사용 승인 받았을까요? 서울특별시한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 같은 건 뭐 받느냐? 아파트 같은 건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뭐라냐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 보여요. 사용 검사 받아야 아파트 입주시키는 거예요. 사용 검사 법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불러요. 사용 검사. 그런데 우리 롯데월드 2 지을 때 밑에만 일부 임시로 썼죠. 미리 썼잖아요. 임시로 미리 썼잖아요. 여기 쇼관 있고 뭐 극장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임시로 썼잖아요. 이걸 뭐라냐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 불러요. 여기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나중에 다 완료되면 다시 또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도 말이죠. 아파트도 여기 1동, 2동, 3동이 있으면 1동만 먼저 이게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먼저 입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사용검사 받는 걸 뭐라냐? 임시 사용검사. 그러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 용어가 똑같아요. 여기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지만은 일부 쓰는 건 똑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법이 어디까지 왔냐면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사용 승인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용 승인까지 왔습니다. 봅시다. 이거 받아야 거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용한단 말. 사용 승인 대상. 어느 건물이 사용 승인 대상이냐? 허가받은 거, 신고한 거, 가건물 허가받은 거. 이 세 개가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허가받은 거, 신고한 거, 가건물 허가받은 거. 이 세 개가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 절차.
사용 승인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냐면 허가권자한테 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내줘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노원구청장이 내주는 거예요. 사용 승인 내주는 며칠 내줍니까 거기? 7일. 7일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나와요. 7일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나오는데 이 꼭 7일은 이건 순수한 7일이지 다른 거 협조기관 그거 있으면 더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7일 내 검사하고 합격가 나오는데 이 7일은 순수한 7일이지 만약에 다른 기관한테 협조 공모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건 다 더 걸려요. 그러니까 7일이 원래는 더 걸립니다. 순수하게 7일이고. 그런데 니은 사용 승인 안 받고도 사용 승인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면은 사용 승인 검사 안 하고도 내줄 수도 있어요. 조례로 정하면. 조례가 뭔데? 설명 들어갑니다. 조례가 뭔데? 자, 일단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규가 있어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규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에서 만든 걸 법률이라고 해요. 법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뭘 얘기하면 시도, 시군구 이게 지방자치단체예요. 시의원, 구의원 그런 거 있죠? 도의원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다 그러면 노원구청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노원구예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때 자치단체장은 노원구청장이에요. 그리고 지방의회는 노원구의회고 노원구의회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노원구의 살림을 위해서 노원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법규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규칙이라고 해요. 규칙.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손들어서 만드는 법규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뭐 이렇게 싸움하기도 하지만 만드는 법규가 있는데 이걸 뭐래? 이게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까? 도마다 다릅니까? 적용이. 통일이죠. 근데 조례는 지방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어느 거기 가면은 입장료가 뭐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3,000원 받는 데도 다 달라요. 왜? 조례 정하기 때문에. 조례 정하면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정했다면 지방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를 정해가지고 우리 구는 요건 그냥 내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사용승인. 언제 사용합니까? 사용승인 받아야 쓰죠. 사용승인 받아야 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있다. A.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합격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불합격은 당연히 안 나오죠. 합격했을 때 안 나왔을 때. 두 번째 B가 뭐냐면 B가 바로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임시사용승인하면 그 부분만 임시로 쓸 수 있어요. 임시로. 네 번째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오는데 임시사용 기간을 얼마 주느냐? 니은. 이게 중요합니다. 몇 년 이내 기간이다? 2년 이내 기간이다. 임시사용 기간은 2년 이내인데 외워야 되는데 다만 대형 건물 잠실에는 롯데월드2 같은 대형 건물이나 또는 기초를 봤더니 바위가 들어있다. 이거 기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OX 틀렸어. OX.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연장은 몇 년이라 못 박으면 안 됩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라 안 나왔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은 몇 년 이내고 2년 이내고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시험지 외울 때는 2년 플러스 알파, 2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외웁니다. 2년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이어서 7페이지 제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도로 들어갑니다. 첫째, 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자동차도 다닐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동차 다 다니는 게 원칙은 도로예요. 그러려면 좀 넓어야 되겠죠?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다? 4미터 이상이 원칙적인 도로입니다. 도로 너비는 4미터 이상이 기본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4미터 이상인데 끝에 예정도로, 즉 현재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예정도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도시계획 시설도로,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도로도 도로입니다. 아직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것도 도로로 봅니다. 그 도로는 두 가지 경우로 생깁니다. 기업,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이렇게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신설 변경이 될 때, 고시가 될 때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니은 건축하거나 신고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나 기타 행정기관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이 두 가지가 바로 도로가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 아까 보통은 몇 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죠? 4미터 이상. 근데 이건 예로 뭐냐면 4미터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 있다. 기업, 그분들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해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몇 미터도 괜찮다? 3미터 이상도 괜찮다. 4미터가 아니라 3미터 이상도 괜찮다. 차가 다니기 곤란할 때. 니은, 막다른 또 사이즈가 다르다. 막다른 도로 니은입니다. 이거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은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럴 때 이것이 기역이고 이것이 니은이다. 그러면 기역이 길면 길수록 니은은 더 넓어져야 됩니까? 더 좁아져야 됩니까? 넓어져야 되겠죠. 이 길이에 따라서 3단계로 넓어지는데 이 길이에 따라서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인데 괄호 열고 4m 이상도 있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시험지 나온 적인데 쉬워요.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하면 돼요. 2, 3은 6, 괄호 열고 4. 봅시다. 거기에 표. 10m 미만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 다만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시골은 4m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2, 3은 6 이렇게 하면 되고 괄호 열고 4. 이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는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다. 이때 대지하고 도로가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되냐면 2미터 이상 접해야 됩니다. 만약에 2미터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2미터 접해야 된다. 왜 접해야 되냐? 여기다 뭐 내려고? 출구 내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여기 문 열고 대문 열고 나가서 대문 열고 나오는 거 여기로 2미터 이상 접해야 됩니다. 예. 가지고 나와가지고 잘 다녀올게요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자동차가 와가지고 쾅 치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이거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줘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괄호 뭐라고 했죠?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안 쳐줍니다. 위험하니까 안 쳐줍니다. 그리고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는 2m 안 접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첫째, 출입에 지장이 없다. 여기 도로 없어도 말이죠. 이쪽에 무슨 길이 있어서 이쪽으로 출근해도 괜찮겠다. 그럼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어요. 2m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니은,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저는 공지가 있다. 여기 공지가 있는데 여기 건물을 안 짓는 공지예요. 여기는 건물을 안 짓는 공지입니다. 건축을 안 지어요. 그럼 여기로 내도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농막 건축한다. 만약에 이 건물, 농막도 건물이니까 농막을 지을 때 굳이 2m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 세 가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아 2번 원칙적으로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요? 아까 2m 이상 접하라고 그랬죠? 근데 더 크게 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큰 건물은. 그림 그렸습니다. 큰 건물. 이건 여기 대지에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거기 밑에 보니까 얼마 이상일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데 공장은 얼마죠?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근데 굳이 또 안 해도 되는 거 있긴 있죠. 뭐면 안 해도 된대요, 거기?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건 제한다. 어쨌든 2000, 공장 3000 이상 할 때 그때는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 기억 여기 거기 법조문을 보니까 이게 4입니까 6입니까? 잘 보고 대답하세요. 법조문이니까 이게 4입니까 6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아 이게 4입니다. 오 굉장히 잘 보네요. 이게 6입니다. 도로 너비가 6이죠? 그럴 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뒤에 것 이게 주관식 나온 적 있어요. 주관식 나왔을 때는 법조문을 가르쳤겠죠. 두 개를 가르쳤어요. 그럼 뭐부터 적어야 됩니까? 법조문상. 그거 보세요. 주관식 가르쳐서 나왔으니까 6을 먼저 적어요? 4를 먼저 적어요? 법조문에 6을 먼저. 그래서 정답이 6, 4 이거였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가르쳐가지고 앞에 6, 뒤에 4. 그 의미는 알겠죠? 이거 그죠? 이 의미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8쪽. 건축선. 건축선이 뭔가? 건축선은 뭔가? 그런 얘기죠. 건축선은 뭐냐? 이번에 건축선도 시험지에 나왔는데 밑에 괄호서 한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거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올해 2017년도도 나왔어요. 이런 거 항상 나올 수 있죠. 자, 건축선. 첫째, 건축선은 말이죠. 여기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선은 도로를 보호하게 할 것일까요? 아니면 대지를 보호하려고 긋는 걸까요? 건축선은.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건축선을 긋는 이유는 도로를 보호하는 거다? 아니면 대지를 보호하는 거다? 도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도로 보호하냐면은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는 어디다 지어야 되죠? 원래 여기다가 건물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이만큼 내가지고, 이만큼 내가, 여기다가 건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그럼 도로를 갖다가 침탈했죠? 그러면 또 이럴 때는 앞에 사는 영숙이네도, 야, 우리도 나가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뒷집에 사는 해수인에도, 야, 우리도 나가자. 그러면 이 도로가 뭐가 되버립니까? 이게? 골목길이 되버리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야, 뭐하다? 야 하면서 넘어오지 마. 이게 바로 뭐다?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넘어오지 마 하면서 걷는 것인데 뭐하고 뭐의 경계선일까요? 건축선은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뭐와 뭐의 경계선이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더 잘 나오죠. 예외. 예? 왜 이렇게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있어야지 살죠. 예외 없으면 예외가 있어야 시험지 내기 편하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 외울로 들지 말라고 그랬죠. 뭐, 자, 이것만 하면 돼. 건축선은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도로를 보호하려고.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오늘은. 그거 자꾸 보면 돼요. 자, 예외. 예외가 겁나는 거예요. 예외가 시험지 하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됩니다. 예외. 예외가 거기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또 A하고 B가 있죠? A하고 B. 기역은 뭐냐면 소유너비에 못 미친다라고 해서 소유너비에 못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소유너비는 보통 몇 미터 이상이라 아까 배웠죠? 도로 보통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이다. 근데 4미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넓다, 좁다, 좁다는 얘기예요.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도로가 좁아요. 근데 A 그림은 이렇게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것이고 B 그림은 한쪽에만 대지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하천, 경사지 요건 이따가 뭐냐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죠? 여기는 있죠? 여기는 있죠? 여기는 없지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그 남자는 멋있는 남자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 귀는 몇 개일까요? 당연히 몇 개일까요? 귀 2개, 눈 2개. 근데 특별히 옛날에 그 고려 때 그거 있죠? 거기 중 있었죠? 뭐 마음을 읽는다든가 그런 중 있었잖아요. 그죠? 그 누구지? 신돈인가요? 그때 영화? 그 양반은 눈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눈이 하나 할 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A에서 아무 소리 안 했잖아. 이때는 양쪽이 대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대지 때는 이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양쪽 대지예요. 그렇게 나가요. B는 얘기해요. 왜냐면 이쪽은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양쪽에 있는 건데 이때 도로가 몇 미터 미만이라고요? 4미터 미만입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2미터로 정했다. 2미터로 정했다. 4미터 안 되니까 2미터죠. 그럴 때는 어떻게 긋냐면 건수를 할 때 이렇게 뒤로 밀려요. 이렇게 건수를 긋습니다. 몇 미터를 맞추냐면 몇 미터 악을 맞추냐면 4미터 악을 맞추는 거예요. 4미터 악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몇 미터부터 했을까요? 요거? 1미터, 2미터. 1미터, 2미터. 1미터죠. 여기도 1미터니까, 그죠? 1미터. 자, 이렇게 긋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법에서는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선 있죠? 중심선. 이걸로 하고 있죠, 여기. 자,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부터 했습니까? 일단 여기 중심선 써놓고, 자, 중심선 써놓고, 몇 미터부터 했습니까? 여기 몇 미터? 2미터죠. 그렇죠. 그림상은 좀 잘못됐지만 요거 1미터, 2미터죠? 2미터를 뒤로 후퇴했단 말이죠. 근데 2미터는 곧 소요너비의 몇 분의 몇입니까? 아까 4미터가 소요너비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갖다가 뒤로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용어는 중심선 소요너비 얼마? 2분의 1을 후퇴했다. 이게 소요너비. 자, 봅시다. A 보니까 소요너비의 몸비춘 도로너비인데 해놓고 거기 핵심 용어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나왔죠? 그래서 거기 A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B번. B번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왜? 여기는 뭐니까 안 짓는 거니까. 특별히 요건 뭘 얘기할까요? 이건 사닥다리 얘기할까요? 아니면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거기 보니까 철도 그려놓은 거예요. 철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게 2m짜리다. 요게 2m짜리가 되겠습니다. 2m짜리면 여기 건너편서부터 여기까지가 4m 맞춰서 이렇게 4m 맞춰서 그었어요. 4m 맞춰서 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몇 미터 됐죠? 여기서는 몇 미터죠? 여기 부분, 요 부분만 2m죠? 2m죠? 여기 2m. 근데 4m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뭐냐면 도로 경계선이죠. 저쪽 경계선이죠. 그래서 반대쪽에 반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죠. 4m는 이건 곧 소요 너비의 2분의 1입니까? 그냥 소요 너비만큼입니까? 소요 너비만큼이죠? 그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 용어는 도로 경계선이 나오고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B분 봅시다. B분 보니까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같은 게 있으면 그 경사등이 있는 쪽에 반대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니은을 갑시다. 니은 도로 모퉁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을 때는 어떻게 그었어요? 우리가 무 자르듯이 아니면 묵 자르듯이 또는 두부 자르듯이 나란하게 그었죠? 이렇게. 그런데 니은은 뭐냐? 니은은 어떻게 잘라지냐니까 이렇게 잘라져요. 니은은.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지예요. 대지가 있으면 아까 건축선은 어떻게 그었죠? 이렇게 나란하게 그었잖아요. 이건 이렇게 삐딱하게 그었습니다. 이것이 니은인데 좀 복잡하기도 이건 나중에 기본서 할 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겼구나. 니은은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도로 모퉁이 이렇게 자른 거구나. 다음 디귿. 디귿은 이거예요. 디귿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그분들이 등장하죠? 그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초반기부터 건축법부터 하는데 건축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건축법만 끝나면 주택법, 공동택법 이런 건 쉬워요. 다 들어본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택법만, 건축법만 좀 고생하면 돼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거예요. 자, 도로가 넓어 보입니까? 좁아 보입니까? 넓어 보인다. 그래요. 그 정도는 볼 줄 알면 돼요. 넓어 보인다. 그럼 원래 이게 10m짜리다. 그럼 원래 10m짜리니까 후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후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후퇴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후퇴시켰는가? 왜 후퇴시켰는가? 보니까 왜 후퇴시켰어요? 밑에 보니까. 그분들이 왜 후퇴시켰습니까? 왜 후퇴시켰습니까? 시가지 안에서 뭐 하려고?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시가지 안에서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할 때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4m까지 후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요게 몇 미터까지? 4m까지 후퇴시켜가지고 그럼 건물을 어디다 짓게 된다? 이 뒤에다가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귿입니다. 이건 안 해야 될 거 하는 거죠? 왜? 한마디로 정비하려고.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인데 올라가서 밑에 내려가서 바로 3번.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담장, 즉 건축물하고 담벼락이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넘어가지 말라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디는 넘어갈 수 있다. 밑에 바로 옆에. 다만 땅속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땅속 밑으로는 넘어갈 수 있어요.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죠? 땅 밑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거예요. 저를 보면 돼요. 이게 건축선이잖아요. 건축선이면 창문 열 때 이렇게 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면 안 되고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미닫이로 이렇게 열든가 안으로 당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그립니다.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 건물이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 때 이렇게 달랑 튀어나오게 열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미터가 몇 미터냐면 높이가 이 지표면부터 몇 미터 이하일 때 거기 몇 미터 이하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몇 미터 이하일 때 4.5미터 이하. 요거. 그리고 몇 번, 10번 이상 그리고 가요. 시험 볼 갈 때 나왔습니다. 4.5m 이하일 때는 이렇게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동차가 다 부딪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야 안 돼. 여기 열어도 괜찮아요. 여기 창문 열 때 여기 물론 이렇게 했지만 이건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열어도 괜찮아요. 여기 높이가 되니까 4.5m 이하는. 근데 1층은 이렇게 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뭔 얘기 아시겠죠? 그겁니다. 이어서 8페이지 밑에 제4절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이건 뭔 소리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땅이 7평짜리 땅이 있다. 7평짜리 대지가 있어요. 7평짜리 대지가 있다.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이거 들여다보지 말고 평상시대로. 7평짜리 땅이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말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7평 준 거예요? 내가 너무 멋있어요. 7평 가 있어요. 그랬어요.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7평.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텔레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짓는 거 나오잖아요.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7평, 몇 평밖에 안 돼. 7평도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 7평 해가지고 이렇게 2층,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나오죠? 그건 왜 나와요? 지을 수 있으니까 나오죠. 전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전에는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풀렸냐면 IMF 때 풀렸어요. IMF 때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 막 때려줘. 큰 평 쓰든 작은 쓰든 그때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물들이 말이죠. 평수도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층으로 올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봤죠? 아주 넓지도 원래 고층 올릴 때는 아주 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렇게 올리는 건물도 있잖아요. 밑에 평수가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인데도. 그러니까 대지의 평수에 관계없이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뭘 얘기냐?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고생 되게 많이 하셨네. 첫날부터. 근데 첫날 고생이 나요. 나중에 이제 주택법 같은 거, 특별히 공동대 관리법 있죠? 아파트 관리 있죠? 그런 건 뭐 그냥 듣고 외워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입주자 대표가 뭔지는 실무 한번 공부했는가요? 공동대 관리 실무 한번 했죠? 그럼 입주자 대표 배웠죠? 대강 배웠을 겁니다. 입주자가 뭔지 알죠? 사용자 배웠습니까? 그런 거, 그거 똑같이 중복돼요, 공부가 중복돼요. 40%가 중복되니까. 그래서 2차는요,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거의 합격을 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하고. 자, 그러면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밑에 2번은 뭐냐? 대지 분할 제한은 이거 뭐냐?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어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조그맣게 7평으로 쪼개가지고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애초부터 짧은 건 조그만 건 되는데 이 건물 있는 거 갖다가 대지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으면 이게 조그맣게 좀 조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제 와서 쪼개서 하면 안 된다. 쪼개려면 작게 쪼개거나 일정한 크기 이상 크게 쪼개거나 크게 쪼개거라. 그게 바로 대지 분할 제한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쪼개야 돼요, 거기. 기본이 6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는 몇 평 정도 되냐면은 한 18평 정도 되는가? 어떻게 평소에 빨리 아주 밝으시네 보니까. 굉장히 밝으시네. 3.3제곱미터인데 3.3제곱미터로 계산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금방 계산하는 거 보니까 한 18평 정도 있죠? 18평 정도. 주거지역은 18평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상 되면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외우라. 그래서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60, 150, 150, 200, 60으로 마감 치는 거예요. 60 시장에서 60 마감 치는데 특별히 녹지지역 있죠? 가장 큰 게 어느 지역이죠? 녹지지역이죠. 얼마죠? 200이죠. 이런 거 이렇게. 옛날에 이걸 많이 울고 먹었어요. 요즘 잘 안 나오는 옛날에 이걸 많이 울고 먹었습니다. 숫자 넣는 것도 나오고 또 부등호 표시 어떤 게 제일 큰 놈인가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 좀 뜸하지만 어쨌든 이걸 외워놓아야 된다. 이거는 60, 150, 150, 200, 60 이렇게 쪼개낼 때, 잘라낼 때. 이 경우는 왜 제한받는다고요? 이미 뭐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쪼갤 때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 첫날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주는 9페이지 공개공지 해가지고 공개공지 확보부터 그다음에 4강부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위반은 굉장히 쉽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